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의 곽재영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선생님 하는 게 어떤가요? 라는 저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개개인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오면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죠. 왜냐면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장래 희망 같은 걸 생각하면서 뭘 공부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방송 쪽이 캐나다에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을 하는 것도 되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서 꼭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게 대학교 한 3,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주일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주말에는 항상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가리키는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때 진학을 할 때는 사실 제가 디자인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디자이너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서 디자인과를 갔는데, 사실 디자인과를 캐나다에서 간 것도 한국에서는 뭐 미술이나 디자인 쪽으로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는 입시 미술이나 이런 거 할 때 데센 그리고 석고상 그리고 뭐 되게 이렇게 좀 틀에 이렇게 짜여진 그런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매력을 많이 못 느껴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소질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안 하다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수업을 선택 과목을 듣는데 미술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틀에 짜여진 그런 어느 뭐 석고상을 그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제 기분과 제 느낌을 표현하고 그리고 만들고 그런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밤새도록 해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이제 미대 진학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 유학생활 얘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까 여기서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성적이 좋아야 돼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12학년 때 졸업을 했는데 12학년 점수 이제 가장 점수가 높은 6가지 과목을 이제 평균 점수를 내서 대학을 진학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영어를 이제 항상 배우는 단계였고,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해서 캐나다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을 오게 된 것도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온 게 아니고 제가 간절히 보내달라고 초등학교 6학기 때부터 간절히 보내달라고 쪼르고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저는 캐나다에 고모하고 고모부가 같이 살게 돼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이것도 사실은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정말 한 2-3시간 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못 따라가니까요.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여기 나라 아이들처럼 못하고 정말 몇 배 더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갈 수 있었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 이야기도. 근데 오늘은 사실 이제
캐나다 선생님에 대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주제 살짝 벗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 이제 4년을 졸업을 하고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저는 이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려면 영주권자가 이제 티처스 컬리지를 졸업을 해도 유학생 신분으로 티처스 컬리지를 갈 수 있지만, 문제는 라이센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워크 퍼밋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티처스 컬리지 가기 전에 이제 영주권을 따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워크 퍼밋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직장에 어플라이를 해서 받아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대학교 졸업하고 한 2년 반 정도 하면서 영주권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영주권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티처스 컬리지를 다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저의 인생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회사 생활도 했는데, 사실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직장에서 좋은 분 만나서 회사 생활을 했지만, 저랑 적성에는 그렇게 딱 맞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사회 경험도 했지만,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한 일인지 깨달은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티처스 컬리지를 가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주위에서 선생님 너무 좋죠. 여자로서 정말 선생님은 최고의 직업입니다. 라고 많이들 너무 좋겠다 하시는데, 사실 이 선생님 직업이라는 자체가 본인의 열정과 사명이 없으면 또 너무너무 힘든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회사 생활을 마치고 학교를 다시 가면서 선생님이 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학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너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도 좋아하고 한국에서 다닌 중학교도 너무 좋아하고, 이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재밌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못 떠나나 봐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선생님이 됐는데, 사실 이게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좋은 하고 싶은 일 하고 참 재밌게 산다라고 이제 겉모습만 보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인생에는 정말 업앤다운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지금 제가 선생님을 하면서도 제가 한 10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인종차별도 받고, 부모님한테 정말 학부모님들한테도 정말 못 쓸 소리도 많이 듣고, 참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반에 이제 특수 스페셜 니즈 아이들이 클래스의 반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막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기회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저를 조금 더 단단한 선생님으로 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련을 겪었을 때, 와,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처음에 제가 교생 실습 끝나고 처음 얻은 직장에서 거기에는 한 커뮤니티, 그 컬처럴 커뮤니티가 되게 많은 그런 커뮤니티였는데, 그 한국말로 말하면 치맛바람이 정말 센 학교였어요. 그래서 사실 다들 그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 학교였는데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1년을 버티고 나니까 정말 어디든 다 가도 정말 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하고 상담하는 거, 그리고 또 되게
챌린징한 아이들하고 대하는 거, 그런 거를 저는 혹독히 배웠죠, 그 학교에서. 그래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조금 더 성숙된 선생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실 지금도 많이 배워요. 이거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은요, 평생 배우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해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지루했을 것 같은데, 같은 학년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에 따라서 또 플래닝이 바뀌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1년이 너무 금방금방 가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직업이고, 아이들이 변하는 거를 지켜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학부모님들보다는 선생님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낮 시간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이, 이게 너무 보람된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생님이라는 거를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즐기고, 하지만 때로는 매일매일 저한테는 챌린지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몇 번을 울었어요.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그 경험이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뭔가 항상 배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막내가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셋이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둘째 낳고 나서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육아휴직 사이에도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이것 또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 언어가 한국어가 제 1국어고 2국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제가 공부를 안 하면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쓰는 것도 더 잘하고 싶어서 일부러 석사를 첫째 아이 임신이 됐을 때 지원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길게 이제 파트타임 아기를 키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2년 반 정도, 3년 정도 걸려서 이제 석사를 마쳤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계속 노력을 했어요. 영어도 공부를 계속하고, 그리고 교육학 쪽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자기 개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하고 나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듬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내가 어컴플리시 했구나라는 되게 뿌듯함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쉽진 않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직업의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게, 항상 제가 배울 수 있고 항상 커리큘럼도 바뀌고 하니까 계속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고, 하지만 그만큼 정말 선생님이라는 그 적성이 너무 맞는다면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그냥 단순히 선생님들 베네핏도 너무 좋고 방학도 길고, 근데 그 방학이요, 그 여름에 방학이 없으면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이에 다시 리프레시를 하거든요. 좀 휴식 시간도 갖고. 왜냐면 사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도, 제가 지금 만약에 학교에서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다면 좀 힘들었을지 몰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저의 에너지를 다 빼가거든요. 아이들한테 에너지가 다 뺏겨요. 근데 또 집에 와서도 저희 애기들도 있고, 밤에는 다음날 플래닝도 하고 채점도 하고 또 학부모님 상담도 하고, 가끔 이제 상담 시간에 상담을 해야 하면 이제 학교 끝나고 상담도 하고, 또 주말에는 또 여러 가지 플래닝도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정말 빠듯해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뭐 8시 반에서 일찍 끝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3시 반 이후 학교 종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다음날 또 준비해야 되고 복사해야 되고 아이들이 오늘 어땠는지 또 이제 또 나름대로 기록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즐기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hourly 받는 그런 잡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즐기지 못하면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직업이 또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를 좋아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이런 거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적극 추천이고요. 하지만 그냥 뭐 방학이 길어서 베네핏이 좋아서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선생님 너무 좋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게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천직이에요. 너무 재밌고 좋아하고 그리고 참 이것만큼 보람된 그런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매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고 그 아이들하고 관계도 쌓고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한 명이라도 변화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 그만큼 보람된 일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직업 좀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선생님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리고 못 드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선생님 어플라이를 했을 때 너 되게 럭키하다. 바로 직업을 잡았네라고 생각하시는데 티처스 칼리지를 6월달에 졸업하고 교육청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어플라이를 해서 한 2-3달 기다렸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인터뷰가 나와요. 셀렉트가 되면. 근데 그 사이에 저는 또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그래도 티칭 경험을 쌓고 싶다 해서 이제 사립학교에 있는 되게 유명한 사립학교에 이제 선생님은 아닌데 그 학교의 기숙사에서 사감 선생님 포지션이 있어서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그때 여자 고등학교였는데 사감 선생님을 몇 개월 하면서 계속 이제 아이들과 인터랙션을 계속 하고 낮에는 그 학교에서 서플라이 티처 이제 당일 뭐 11 교사 같은 거를 하면서 경험을 조금씩 쌓았어요. 놓고 싶지 않아서 그 선생님이라는 그 아이들과의 그런 소통이나 이런 걸 읽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한 10월 정도에 인터뷰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죠. 그러면서 처음 2년은 새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기간제 교사를 했어요. 그 교육청에서.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정식 교사가 됐죠. 근데 그 정식 교사가 된 것도 이력서를 300군데 이상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300군데 이상 넣은 것 중 가운데 한 3-4군데에서 인터뷰가 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에 발령이 나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보드에서 교육청에서 지정해준 곳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옮기고 선생님들은 만약에 이제 시니어리라고 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선생님이 필요 없고 아이들이 수가 준다 하면은 이제 다른 학교로 가야 하지만 그 외에는 그 학교에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한 20-30년 정도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서 일한 지는 한 8년 정도 넘었고요. 그런데 이제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 티처스 칼리지를 나와도 티처스 칼리지가 되게 많잖아요. 온타리오주에 한 15개가 넘어요. 한 20개 정도 지금은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티처스 칼리지를 졸업하는 학생 수들이 한 학교에서 한 400-5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500명 곱하기 20을 한번 하면은 거의 몇천 명의 그 티처스 칼리지 선생님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TO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더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저는 제 2국어가 영어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 보니까 이렇게 또 선생님이 되고 지금은 제가 인조이하고 너무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정말 마음에서 나는 정말 우리 학생들과 정말 보람차고 또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여기 패션이 있다, 사명감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계속 어플라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코वि드 때문에 힘들지만 봉사 발렌티어로 하신다면 그리고 발렌티어를 하셔서 봉사도 하시고 하신다면 꼭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더 혹시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답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오늘 하루 엄마 아빠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남은 하루 러블리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저는 또 내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